반갑습니다. 건강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등산 취미생활 등을 공유하고 있는 헬스 이야기의 헬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설악산 단풍과 함께 정말 눈이 호강하는 설악산의 전경을 담아왔습니다. 대부분 오색 한계령 코스를 잡을 때는 오색에다 주차를 하고 택시를 타고 가서 한계령에서 출발해서 오색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색 구간은 거의 정상 가기 전까지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망도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새벽에 출발하는 곳을 오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한계령 휴게소로 내려왔는데요.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정오를 지나서 한계령으로 내려오게 되면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 아름다운 전망을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서 계속 조명을 비춰줍니다. 한마디로 역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 속사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용화장성과 공룡등선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계령 휴게소로 내려와서 휴게소에서 시외버스 막차를 타고 오색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휴게소를 약 3km 정도 남겨놓은 구간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헤드랜턴을 켜고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난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장거리 산행에 경험이 없는 상태로 왔다가 발목에 무리가 오면서 한 걸음을 뛰기가 힘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장거리 산행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닌데, 이번이 가장 심각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산행 소요 시간을 잡을 때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놓아 있는 것을 보고 참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놓아 있는 내용들은 각각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 중에는 자기가 체력이 좀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좀 소요 시간을 짧게 올려놓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산마다 지형이 다 틀립니다. 1km라고 해도 같은 1km가 아닙니다. 이번 한계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너들길이 너무나 많았어요. 길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든 코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려오는 시간을 단축하기도 힘들었고,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굉장히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평소 장거리 산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코스 선택을 했다가 아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발목 통증이 찾아오면 정말 죽습니다. 아주 죽어요. 그리고 또 한계령에서 얼마 전에 길을 잃었다가 구조가 되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밤은 깊어가고 발목 상태는 심각하고, 그리고 이 친구 전화기 배터리도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내성적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혼자 두고 저 혼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낭에는 항상 구급약통이 있다고 그랬죠. 저를 위해서나 남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구급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서 일단 복용을 시키고 스프레이 팥을 발목에 좀 뿌렸는데 스프레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뿌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나마 약을 복용 후에 20분 정도 지나니까 그 통증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배낭을 제가 아까섬쪽으로 메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한계령 휴게소로 내려왔습니다. 휴게소를 도착했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시외버스 막차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택시가 그 시간에는 없습니다. 30분 정도 이곳저곳 전화도 해보고 콜택시도 불러보고 했는데 도저히 섭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9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 환자 당사자가 병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차를 출동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혼자서 오색까지 내려가서 제 차를 가지고 다시 한계령으로 와서 그 친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한계령 휴게소에서 오색 주차장까지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 봤을 때 9km가 나왔습니다. 이날 총 걸었던 키로수는 약 한 23km 정도 되고, 걸었던 시간보다는 활동했던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약 1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한계령에서 제가 지금 오색지구로 혼자 밤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코스 선택할 때 혹시 막차를 놓치게 되면 혼자서 걸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건강 정보도 드려야 되겠죠. 이날 제가 등산을 할 때 무릎 테이핑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날은 날씨가 변화무쌍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 풍경들을 감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감동을 아마 영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그 감동을 최대한 전달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찍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좀 중요한 영상 부분에서는 제가 4K로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유튜브 보실 때 화질을 좀 높여서 고화질로 보시게 되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악산 그 비경과 단풍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헬기입니다.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하면 단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악산 오색 한계령의 단풍과 함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또 다니면서 사진 찍고 놀다가 가는 시간 따지고 보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못해도 12시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서 오늘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이 고속도로는 이 안개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새벽 3시인데요. 여기는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오색 주차장에 차를 바로 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 지금 보게 되면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었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한 그릇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가고 어떻게 막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렇게 간만에 그냥 라면을 잘 먹진 않지만 오늘 이렇게 라면을 한번 먹고 가보려고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남설악 탐방지원센터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는 오색 그린야드 주차장 바로 밑인데요. 여기 민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하루에 만원. 이 민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 쪽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등산로 입구까지는 거의 다 이렇게 오르막입니다. 여기는 남설악 탐방지원센터 입구입니다. 오색 대청봉 코스로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있네요.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입장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하절기는 03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설악산에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뭐 등산객들이 올라오겠지만 현재 저 혼자 이 시간을 즐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색은 초입부터 계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오색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쉴 수 있게 안전 쉼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좋습니다. 정말 예전에 왔을 때는 올라가다 정말 쉴 곳이 없어서 그냥 계단에 걸터 앉아서 쉬고 그랬거든요.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샛별인가요? 밑에는 초생달이 그림처럼 떠 있습니다. 오색을 올라가면서 동이 트고 있습니다. 날이 밝고 첫 번째 뭔가 조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지 좀 당겨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한계령 우리가 휴게소에서 보게 되면 멋진 산세가 앞쪽에 펼쳐지죠. 아마 그곳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야, 여기 보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왔네요. 큰일이네. 하기야 뭐 정상 빨리 도착한다고 누가 상증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오색의 단풍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돼야 절정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풍경을 찍고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보실 때는 이 화질을 좀 고화질로 해서 보시게 되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 듯 하더니 폭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단풍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오면 온천에서 씻기 정말 좋아요. 밑에서 그 안대표지판에 아마 그 설악산하고 되어 있는 그곳인 것 같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단풍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색은 대부분 경사도가 이렇습니다. 돌계단도 그렇고 거친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이렇게 힘든 계단을 오르면서도 저기 멀리 보이는 풍경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색이 물들어가는 산이 나를 반겨주고 있으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2km 남았습니다. 대청봉. 여기에서 조금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먹을 걸 꺼내기 시작하니까 다람쥐가 찾아왔습니다. 내려와. 이 자식. 먹어봐. 아유, 귀엽네. 뒤돌아서서 먹고 있네요. 얘는 보니까 먹이를 주는데도 겁이 나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먹을 게 더 없나 싶어서 막 올라옵니다. 지금 얘처럼 사람을 겁내지 않고 오는 녀석들은 잘 얻어먹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살이 포동포동해졌죠. 김밥 하나 먹고 놓았는데, 야,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계단들. 지금 오색 구간은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도 지금 새로 다 깔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사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들 새로 싹 깔았죠. 이렇게. 아유, 올라가려니 끔찍하네. 말 그대로 오색 단풍입니다. 동네 이름이 오색, 참 이름을 정말 잘 어울리게 지은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갈수록 오히려 경사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오색을 못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말 죽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오늘 산행 마칠 때까지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조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멀리 보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산세들이죠. 한기름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그 장면들입니다. 정상 가기 전에 이런 이중표를 만났습니다. 이곳이 화채봉으로 이어지는 화채능선이라고 합니다. 화채능선은 이 화채봉으로 이어지고 칠성봉,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케이블카 금금성으로 이어진 바로 그 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대청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앞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전봉산입니다. 대청봉에서 바라보는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가리봉, 그 옆에 뾰족한 봉우리가 있죠. 저게 주곡봉입니다. 오른쪽으로 뾰족하게 있는 게 안산입니다.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전봉산, 한계령입니다. 가리봉, 옆에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게 주곡봉.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바로 안산입니다. 대청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최고의 풍경 감상하시겠습니다. 해날 때 찍은 게 더 낫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공룡능선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큰새봉이죠.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1275봉, 아래쪽으로 범봉천하대가 보입니다. 단풍이 정상 중에는 최절정입니다. 정말 제가 작년에 이 공룡능선을 탔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바로 그 단풍으로 유명한 천불동 계곡입니다. 경이롭죠. 칠승봉입니다. 칠승봉에서 쭉 밑으로 끝에 있는 부분이 바로 공금성 케이블카에서 올라오는 그 봉우리고, 앞쪽에 울산 바위가 보입니다. 대청봉에서 중청 쪽으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여기가 내려가면서도 저 등산객들처럼 그 봤던 풍경들을 계속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또 사진기를 들게 되고, 대청에서 중청 방향에서 바라보게 되면 더 잘 보이네요. 정말 단풍이 역대급입니다. 그죠? 영상으로나마 눈에 많이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단풍과 함께 천불동 계곡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 안봉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여기 설악산에 온 외국인들, 물론 우리 국내 분들도 그렇지만 아주 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감탄사.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몰려오면서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네요. 구름과 안개가 완전히 뒤덮은 다음에 다시 또 개고 있습니다. 이 구름과 안개 때문에 계속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을 기다렸다가 구름이 그친 후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중청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이는 단풍입니다. 아래쪽 휘응곽 휴게소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풍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가 휘응곽 휴게소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중청 휴게소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중청의 전체적인 풍경들입니다.
이 중층 휴게소가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니 정말 아쉽네요. 오른쪽으로는 멋진 서랍 풍경을 나란히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층 휴게소 맨 안쪽에서 서북능선 한계령을 바라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봉. 한계령으로 접어들어서 첫 번째 보이는 조망입니다. 바로 이곳이 용화장성입니다. 왔어요. 날씨 얘기해보고 보면서. He's saying we're really lucky. This is like. Yeah. I feel very lucky. I want to go out this way in a minute. So Salangbong this week. Can do it. 용화장성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봉정암입니다. 정말 멋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령 능선은 바로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용화장성입니다. 용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용화장성이라고 합니다. 용화장성 뒤로 구름에 쌓여있는 공룡능선입니다. 큰 새봉이 바로 보이네요. 새가 날개짓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큰 새봉. 용화장성을 뒤덮은 단풍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봉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말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용화장성도 서북능선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봉정암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루에 대미를 장식하는 노을처럼
정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산하 전체가. 소멸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고 하죠. 설악단풍의 모습입니다. 중청 대청봉을 뒤로 하고 내려갑니다. 서북능선 한계령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길이 너무 이뻐서 이 풍경을 담지 않을 수가 없네. 많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속을 걸어가는 기분은 정말 현장에 와봐야 합니다. 기대기 청봉으로 이어지는 한봉들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과 정말 이 영상으로 보는 것은 그 감동이 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수시로 안개가 끼었다 그쳤다 하고 있습니다. 점점 등산로가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완전히 청길랑 떨어진데 안개가 아래쪽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락 위험. 아래쪽으로 경사도가 엄청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처럼 내려가다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북능선에서 바라보는 설악의 모습입니다. 장엄하다. 그런 표현이 맞을까요? 금방 안개를 뒤덮이고 있습니다. 이 서북능선 한계령 코스의 단점이죠. 이런 너들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내려가는데 속도가 나지를 않아요. 구간 보이는 경이로운 모습을 놓칠 수가 없네요. 안개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정말 신비롭다, 장엄하다, 웅장하다 모든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산객들도 이제 다 내려가서 그런지 산 전체가 고요합니다. 안개와 구름 때문에 그런지 아주 몽환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령 능선 기대기 청봉 방향의 단풍들입니다.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 서북능선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노을과 단풍 그리고 운해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배낭을 보게 되면 두 개인데 제 배낭과 산에서 지금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친구 배낭을 앞쪽으로 메고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진통제를 먹였더니 발을 좀 뛸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구조대를 부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장거리 산행 때 통증이 온다든지 했을 때 뒤로 내려가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통증이 말도 못할 거예요 아마.
예, 저 친구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야간에는 이 등산로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드디어 한계령 탐방지원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한계령 위령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랑 무사히 내려와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계령 입구 철문입니다. 안쪽에서는 열리는데 바깥쪽에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뭐 새벽 3시쯤 되면 열어주겠죠. 여기는 한계령 휴게소 마당입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시외버스 막차를 놓쳐버렸고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지금 문제는 택시가 섭외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결론은 제가 오세까지 걸어가서 차를 가지고 다시 한계령으로 와서 저 친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오색 한계령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걸어야 되겠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감사합니다.